자,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오셨습니다. 김정재 의원님께 질문 좀 드려야 되겠어요. 그동안 사실 이게 논란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국민의힘 내부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반은 황당하다. 그리고 이거 문제될 거 없다. 임명한 바 없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조직 자체를 해산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 이른바 건진법사의 활동을 증명하는 거 아니냐. 스스로 이렇게 해산한 거 보니까 뭔가 있었다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왜 해산을 한 겁니까? 저는 해산하는 거는 뭐 굉장히 당연하고 굉장히 빠른 조치였다고 보고요. 예. 사실 이 임명장이라는 것이 선대위가 뜨면 저희도 지금 지역에 당협 선대위에도 예. 수천 명씩 임명장이 나갑니다. 예. 중앙 선대위는 수만 장이 나가죠. 그리고 그중에 지금 누구한테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는데 컴퓨터 그 나간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임명장은 나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일단 뭔가 기록이 된 게 없다. 그렇죠. 기록된 건 없고 예. 그런데 뭐 수만 장이 나가니까 어떤 경위로든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임명장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기 선대위 안에 수천 명의 사람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래서 뭐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오해의 소지를 확산을 차단하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빠른 조치를 잘 취했다고 아예 보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논란이 네. 있으니까 아예 그냥 다 잘라버리는 겁니까? 네, 그냥? 네, 잘한 겁니다. 잘한 거고 문제는 지금 이렇게 예. 지금 그 소위 김건희 녹취록을 예.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맹탕, 뭐 아무것도 소문난 잔치, 아무것도 핵폭탄도 사실 없고 약간 그런 평가를 맹탕이었지 받고 않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다시 이걸 만회하나 해서 지금 무당 프레임으로 또다시 국민의힘을 걸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그런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무당 예. 프레임으로 걸려고 했는데 오히려 또 걸려든 거죠. 뭐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예.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무속인 그 협회장을 그때 임명을 했습니다. 뭐 임명장을 줬다, 네, 이런 얘기가 임명장도 나와요. 주고 심지어는 또 당선 기원 무당 구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저는 민주당도 같이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예. 끝내고 정상적인 대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 김정재 의원님. 이게 이제 이 미투 발언, 김건희 씨의 이제 전화 통화 중에 나왔던 이 미투 발언, 그리고 안희정 정지사 관련된 발언이 이게 2차 가이드 아니다. 뭐 이런 걸 갖고 약간 논란도 있어요. 김정재 의원께서는 어떤 시각이십니까? 2차 가야죠. 근데 네. 이준석 대표는 사적인 대화니까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어렵다. 보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럼? 저는 아무리 물론 예. 사적인 대화는 사실은 공개가 안 되죠. 예. 이게 지금 대통령 통상적으로는 공개 안 되죠, 사적 그럼요. 대화는. 이게 대통령 후보 부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지금 공개가 된 게 문제거든요. 저희가 사적 대화가 다 공개가 된다면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심한 소리도 사적 대화에서 좀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단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예.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공개가 되었다면 이 부분은 저는 2차 가해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김건희 씨께서도 MBC 측에는 예. 송구하다는 내용의 그렇죠. 그 대답을 방송 한 나온 걸로 김에 어떤 입장이 좀 네네. 나왔어요. 네, 입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뭐 사과 유무가 아니라 예. 이 전체적인 이번에 이 노치록 전체에 대해서 본인이 뭐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대답할 수밖에 예. 없었을 것 같고요. 부부가 또 그 제가 녹취록 한번 읽어보니까 그래요. 예. 우리 부부는 정말 너무 달라서 너무 다르다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예. 뭐 저희가 뭐 실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미투 발언만큼은 이게 방송이 된 이상 이 예. 부분은 2차 가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재 의원께서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거는 네.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럼요. 큰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는 부부 닮은 거 아닙니까? 그러지만 김정재 의원께서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본인이 설명 직접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했더라고요. 네, 본인이 직접 예. 그 후보 김건희 씨께서 예.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뭐 소위 우리가 뭐 궁합도 보기도 하는데 예. 닮아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달라서 잘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다르다 뭐 그런 예. 얘기. 김정재 의원께서는 27일 안 된다 그랬어요. 국민의힘 31일 좀 고집하고 계시군요. 이유가 뭡니까? 먼저 이 TV 토론은 예. 제가 보니까 민주당에서 먼저 양자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유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30%그 지지율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 평가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제일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말빨입니다. 말빨. 아. 예, 이 말빨인데 달변가 아닙니까? 화려한 언변 그리고 또 말 바꾸기 선수예요.
뭐 거침없이 바꿉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르거든요. 제가 봐서는 윤석열 후보보다 내가 자신 있는 유일한 게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하는 말주변. 능력은 네, 화려한 자신 언변. 있다. 네네. 아. 진정성은 모르겠습니다. 예. 진정성 국민들은 사실 말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예. 일단 이 30% 여기서 예. 한번 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굉장히 지금 초조한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법정 토론이 아닙니다. 그렇죠. 원래 아닙니다. 법정 토론이 아니에요. 법정 토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석 이상 가진 정당의 후보자 예. 또는 그 이전 대선에서 3% 유효 득표를 한 정당의 후보자 또는 그 선거 개시일 30일 전에 5% 지지율이 예. 5% 나온 이런 후보자들이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법정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양 당이 협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언론사와 같이 예. 협의를 해서 그런데 왜 날짜를 정하면 되는데 31일을 고집하시는 자, 건가요? 31일은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설 전날 모든 세대와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고요. 아. 가장 설 민심에 영향을 미치고 어차피 저희가 설 전에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예. 그렇다라면 가장 많은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볼 수 있고 가장 많은 분들이 볼 때.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그리고 프라임 타임 가장 중요한 시간이 식사 이후에 뭐 10시 이후에 하면 뭐 주무시는 분도 많으니까 예. 6시에서 10시 이전에 언제든지 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한 예.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단 31일을 선호한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예. 결국 오늘 10시에 양쪽의 실무 협의진들이 회의를 하니까 여기서 협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리라고 보고요. 아직까지 예. 아까 우리 복귀왕 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 내용, 사회자라든지 그렇죠. 진행 방식이라든지 뭔가 좀 합의할 아직까지 지점들이 많이 합의할 내용이 남았어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원하는 것은 30일인 이유는 더 많은 국민들이 예. 판단할 기회를 주자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안철수 후보 또는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해서 양자가 아닌 다자로 토론, TV 토론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번 토론은 일단 양자 토론으로 양당이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선관위에서는 예. 이 TV 토론은 공정하기만 하면 되고 이게 뭐 양자든 다자든 무관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예. 저는 뭐 나중에 또 다자 토론도 곧 날짜가 잡히면 할 기회가 있지 않나. 근데 오늘 뭐 여하튼 지금 10시에 예. 협의를 하면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양당에서 협의할 것 만약에 같습니다. 협의해서 다자로 만약에 얘기가 되면 그것도 가능한 충분히 거 아니냐 이런 가능하겠죠. 생각이시네요. 네네. 두 분이 오늘 굉장히 이렇게 약간 오픈, 열린된 자세로 뭔가 이렇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4년 중임제 그리고 다음 대통령 임기가 1년 줄은다면은 딱 중간에 이제 총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이 중간 평가가 되고요. 지방선거하고 대선을 같이 치르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올해는 지방선거하고 대선이 같은 해 있지만 날짜가 다르잖아요.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또 지금.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복잡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김정재 의원께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는 이 개헌에 대한 어떤 입장이 지금 정리돼 있습니까 지금? 저는 어저께 이재명 후보가 예. 갑자기 4년 중임제 얘기를 하니까 예. 야 정말 뜬금없는 분이시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질문을 합니다. 받고 대답을 했는데 굉장히 네. 자세한 얘기를 했어요. 네네. 어.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초조해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아. 30%에 갇힌 게 굉장히 본인은 부담이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어제 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전략이 예. 소확행 공약을 계속 내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48개를 냈어요. 아주 잔잔한 공약을 또박또박 걸어가면서 낸다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심지어는 탈모 치료 이런 것까지 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도 지지율이 한계가 있으니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야 더 큰 거 없냐? 한 방 없냐? 이걸로는 안 되겠다. 전략 공약 빨리 만들으라고 어제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아. 완전 초긴장 상태죠. 예. 이런 상황에서 전혀 선대위와 사전 논의도 없이 아. 그냥 TV에서 막 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왜? 이게 개헌이 굉장히 이른바 정치권에서 말하는 거대 담론 중에 하나거든요. 거대 담론이고 이건 굉장한 아. 국민적 합의도 필요한 것이고 굉장히 예. 긴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저 어디도 논의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4년 중임제라는 이런 거대 담론, 소위 권력구조 개편인데 이걸 그냥 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뭐 자영업자도 예. 신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갑자기 저걸 들고 나오는 게 굉장히 저는 예. 현장감이 없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 예. 그럼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의가 지금 제일 넘버 원입니다. 넘버 예. 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지 저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런 권력구조 개편은 나중에 대통령이 예. 이번에 선거 끝난 후에 예. 국민들과 함께 저희가 진지하게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게 정보 공개 뭐 이런 것도 관련돼 있거든요. 김정재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대통령께서 이 가족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해주겠다 그랬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유가족 시간이 좀 입장에서는 많이 특히, 지났거든요, 지금요. 특히 아들 입장에서는 예. 그 아버지가 그 월부겠다라는 그 멍해를 어떻게 안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시신까지 불태워졌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 되지 않고선 이 유가족들은 그 남은 인생은 정말 피멍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개하고 진상 규명을 하자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예. 해경의 그 법정 그 다툼에서 이겼습니다.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그 항소를 한 거죠. 이건 청와대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오히려 해경이 이런 자료 빨리 줘라라고 청와대가 지시를 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에 대한 배신감,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이 묻어났기 때문에 저렇게 그래도 찢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저 정도. 찢어서 그냥 던지지 않은 게 다행인 정도로 얼마나 이 유가족 예.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제 그 유족들에 전달한 편지는요. 일단 저렇게 반납이 됐는데 경찰이 갖고 있다가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좀 알려지고 있어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